USB Type-C 단자에 이렇게 거꾸로 꽂아서 이 상태에서 과연 닫을 수 있을지. 와, 닫힌다. 대박. 테크요정 비티크입니다. 이번 갤럭시 S22 시리즈도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빠졌어요. 제발 좀 넣어달라 이렇게 아우성을 쳤는데도 삼성이 외면한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SD 카드 슬롯이 없어지면 그만큼 내부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 늘어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보안적인 이슈입니다. 외장 메모리가 없는 게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하다. 세 번째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클라우드 공간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수익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포석이 있습니다. 아이폰은 예전부터 외장 메모리가 없었지만 갤럭시 같은 경우는 원래 외장 메모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게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 제품 하이퍼 드라이브 미디어 USB Type-C 허브 지원 기종에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 OS 전용 액세서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제품이 안드로이드에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 비티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전면에 이렇게 미디어 키가 있고 포트 부분이 USB Type-C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다 사용이 가능해요. 두께가 어느 정도 나가면은 바로 도킹이 안 되고 별도의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케이블로 연결을 하셔야 합니다. USB Type-C, SD, 마이크로 SD, USB Type-A, 오디오 잭 이렇게 단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 두께가 좀 다릅니다. S22, S22 플러스는 7.6mm, S22 울트라는 8.9mm입니다. 그래서 무려 1.3mm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USB Type-C 단자를 스마트폰에 꽂으면 되는데 안 들어가요. 두께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그냥 이 제품은 안 들어갑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 이 제품도 8.9mm입니다. 끝까지 안 들어가면은 인식이 안 돼요. 원래는 이게 들어가면 요 LED 램프 불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노트 20 울트라 마이크로 SD 슬롯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허브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살펴봤던 두 가지 모델에 비해서 조금 슬림합니다. 8.1mm 들어간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끝까지 안 들어가요. 노트 20 울트라, S21 울트라, S22 울트라, 울트라 기종에는 이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두께 때문에. S22와 S22 플러스 과연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제발 오 들어갔어. 하단부에 있는 LED 램프 파란색으로 점등된 거 보이시죠? SD 카드 64기가짜리입니다. 뒤집어서 꽂으셔야 돼요. 4분의 1 정도 들어갑니다. USB Type-C 단자는 위아래가 없는 리버서블이기 때문에 반대로 넣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디어 키가 위에 있는 것보다 바닥에 있는 게 깔끔하고 그리고 SD 카드 슬롯도 이렇게 정방향으로 있으니까 좀 더 안정감을 줘요. 삼성 폴더에 들어가서 내 파일 USB 저장 공간 1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고양이 영상이 있죠? 옮기고 싶은 저장 공간의 폴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USB 저장 공간 1을 한번 누르시고 가장 기본 폴더에 한번 옮겨 볼게요. 누르니까 바로 옮겨졌습니다. UHS-1 규격을 지원합니다. 최대 속도가 104MB/s 상당히 빠른 속도거든요. 파일 이동도 상당히 빠릿빠릿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마치 외장 메모리 슬롯이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장 메모리 슬롯보다는 못하죠. 완벽하게 대안이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방식으로 쉽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번외편으로 두 가지 모델을 준비를 했어요. 폴더블 폰 2종, Z 플립 3와 Z 폴드 3. 이 모델도 과연 사용이 가능할까? 사용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접힌 상태에서는 이렇게 두껍지만 만약 펼치게 되면 Z 폴드 3는 6.4mm, Z 플립 3는 6.9mm. 굉장히 슬림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접고 여는 구조기 때문에 이때 문제없이 거치가 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먼저 Z 플립 3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꽂아보니까 들어가는 건가? 안 들어가네요. 정방향으로는 Z 플립 3가 안 들어가네요. 두께는 슬림한데 이렇게 닫았을 때 이 화면을 보호해주는 이 범퍼 부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방법, 거꾸로 한번 넣어볼게요. 거꾸로 넣었을 때는 과연 들어간 것 같은데? 들어갔어요. 이렇게 불 들어오잖아요. 이 상태에서 닫았을 때 좀 기묘한 모양이긴 한데 사용을 할 수는 있겠네요. 여기 보이시죠? USB 저장 공간 1. 아까 옮겼던 우리 고양이 영상. 이렇게 재생 가능하고 버튼 눌렀을 때 정지도 되고 재생도 되고 사용을 할 수는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이 부착되는 부분, 이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흔들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다음으로 Z 폴드 3. 저는 이 제품이 가장 기대가 돼요. 이게 펼쳤을 때 소형 태블릿 사이즈다 보니까 이 제품이랑 컨셉이 좀 맞는 것 같거든요. 앞서 살펴본 영상에서도 아이패드 미니 6세대 이 제품
제품이랑 잘 어울렸단 말이에요. 화면 크기는 아이패드 미니 6세대랑 비슷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폰이다 보니까 이 하단에 USB Type-C 단자 이게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꽂았을 때 좀 예쁘진 않겠어요. 정방향으로 이게 꽂힐까요? 꽂히네. 요 위에 보이는 가이드 이것 때문에 잘 닫히진 않겠네요. 역시 이 가이드 때문에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꽂으면은 문제가 없겠는데요? USB Type-C 단자에 이렇게 거꾸로 꽂아서 이 상태에서 과연 닫을 수 있을지. 와, 닫힌다. 대박. 가이드가 짧은 쪽 부분에서는 열고 닫고 하는데 문제가 없네요. LED 램프가 켜진 거 보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런 것도 확인이 되고요. 굉장히 좀 덩치가 우락부락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외장 메모리를 쓸 수 있다라는 거에 의미를 둘 수 있겠죠. 삼성 폴더에 들어가서 내 파일 들어가니까 USB 저장 공간 1. 와, 나왔어. 뭔가 뿌듯해. 물론 클라우드 방식으로 파일을 옮기고 저장하고 동기화하고 이런 게 훨씬 더 편할 수는 있겠는데 정통적인 방식으로 파일 이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방식이 충분히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에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전력 소모가 훨씬 더 빠릅니다. 이 배터리 퍼센테이지가 빠지는 게 확실히 체감이 돼요. 그냥 놔두시면은 금방 방전이 돼요. 이 SD 카드 슬롯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냥 뽑으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렇게 사용할 경우 또 낮은 확률이지만 또 파일이 유실되거나 손상이 갈 수도 있거든요. 이 킥 패널 알림창 내려가지고 USB 저장장치 추가됨 이 아래 꺽쇠 눌러가지고 마운트 해제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USB 드라이브를 마운트 해제했습니다. 이렇게 팝업이 뜨거든요. 이 상태에서 SD 카드를 빼는 겁니다. 마운트를 해제한 상태에서 다시 인식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마운트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파일과 폴더 되살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갤럭시 S22 시리즈 이 제품에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구성은 이 제품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고정이 됩니다. 아까 살펴봤던 갤럭시 Z 플립 3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흔들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반대쪽에 있는 이 미디어 키 가운데 있는 버튼 누르니까 재생이 되고 한 번 더 누르니까 정지되고 다음 영상 재생이 되고 그래서 이 조합으로 쓰면은 태블릿 느낌 확실히 나겠어요. 하이퍼드라이브 미디어 USB Type-C 허브 이 제품을 갤럭시 스마트폰 7종에 대해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노트 20 울트라 이후 외장 메모리 슬롯이 다 없어지는 추세인데 많이 아쉬운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외장 메모리 슬롯이 있는 게 가장 좋죠. 가장 좋긴 한데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 외부 스토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전면에 보이시는 미디어 키도 이용할 수 있고요. HDMI 단자 이것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실제 이거를 모니터랑 연결을 해보니까 삼성 덱스도 잘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센스 테크요정 빅테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